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들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24시 응급동물의료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지, 또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공부하고 진료해 왔는데요. 심장과 관련된 질병은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24시간 입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친구들에게 24시간 응급동물의료센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응급실처럼 명절,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야간에도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제왕절개와 같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면 담당 외과 선생님들이 즉시 수술을 진행합니다. 다음날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바로 응급진료를 받는 게 현명하십니다. 어떤 게 응급상황인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벌리고 헐떡이거나 청색증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혀가 파래지는 경우인데요. 보호자께서는 파란색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아니다 라고 하면 파래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배뇨곤란 증상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소변을 잘 못 싸기 때문에 신장이라던가 비뇨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4시간 이상 심한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이 지속되거나 기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어떠한 응급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련이나 실신 혹은 갑작스럽게 아이가 무기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나 추락 등 외상사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출혈이 생겼는데 지혈이 안 되거나 계속 심하게 울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꼭 응급진료실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밤에는 응급 환자가 있고 입원 환자의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증의 환자의 경우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응급실처럼 CT, MRI, 인공호흡기 등 첨단 장비를 모두 갖춘 곳도 있지만 모든 동물병원이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산소공급장치, 혈액검사 장비, 방사선, 초음파, 응급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그리고 입원실을 갖추고 운영합니다. 행정 절차도 다릅니다. 사람은 보험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만 반려동물은 보험 청구 절차가 없어서 보호자의 동의서, 응급, 입원, 수술 등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단순히 응급진료 비용만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모든 진료에 할증이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사전에 확인해 두셔서 진료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는 심장병에 의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고요.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물 또는 췌장염 등으로 인한 급성 구토나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또는 뇌나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발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질환은 조금만 지체해도 회복이 어렵거나 예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나이나 증상, 발생 시간, 추정되는 원인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병원에서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집에서 사람 먹는 약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증상이 확인되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무엇보다 아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질병, 기왕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잘 파악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매일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두시면 유사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욕, 활력, 호흡이 있고요. 이렇게 3가지 정도만 꾸준하게 확인하셔도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응급 상황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소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하고 솔직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